여러분, 아침마다 혈당 수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방 한쪽에 있는 그 평범한 이것이 사실은 수백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근본적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체중까지 관리해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이것의 놀라운 비밀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가 되는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밤늦게까지 더 좋은 의학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손가락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혈당은 약으로만 조절할 수 있다, 다이어트는 굶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몸속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식초입니다. 자, 식초의 핵심 성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세트산입니다. 이 아세트산이 왜 기적 같은 효과를 내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캐롤 존스턴 박사팀이 2004년부터 2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시죠.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하게 했더니 놀랍게도 식후 혈당 상승률이 평균 34%나 감소했습니다. 34%라는 숫자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혈당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 연구가 단순히 당뇨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인 분들에게서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도 식초를 먹으면 식후 혈당이 20에서 25% 정도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식초는 이미 병이 생긴 사람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2017년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식초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체중이 평균 2.6kg 감소하고 내장 지방이 19%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단지 식초만으로요. 자, 여기서 쉬운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치 오래된 문의 경첩과 같습니다. 오래 쓰다 보면 녹이 슬고 뻑뻑해져서 문이 잘 안 열리잖아요. 바로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고혈당에 노출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식초 속 아세트산이 바로 이 녹슨 경첩에 기름을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다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도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혈관 속으로 확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게 마치 댐에서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는 것과 같아요. 급격한 수위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식초는 이 댐의 수문을 천천히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이 천천히 조금씩 혈관으로 들어가도록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 즉 급격한 혈당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 식초는 우리 몸속 지방 저장 스위치를 끄는 역할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는데요. 식초 속 아세트산이 이 저장 과정을 차단해 줍니다. 구체적으로는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몸이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에너지를 태우는 쪽으로 전환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쥐들에게 고지방 식단을 먹이면서 한 그룹에는 식초를 함께 주고 다른 그룹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12주 후 식초를 먹은 쥐들은 체중 증가가 28% 적었고 내장지방 축적이 40%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식초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 몸을 도와줍니다. 첫째,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을 쉽게 만듭니다. 둘째,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셋째,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합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좋으면 왜 병원에서는 안 알려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병원에서는 효과가 즉각적이고 강력한 약물 치료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 없이 건강을 지키려면
바로 이런 자연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식초가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효과를 내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식초를 마시면 아세트산이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 속에서 위산 분비가 촉진되는데요. 이게 소화효소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2단계, 소화된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아세트산이 알파-아밀라아제라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활동이 느려지면서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되죠. 3단계, 흡수된 아세트산이 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간에서 당 신생 과정, 즉 간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억제됩니다. 이것도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4단계, 아세트산이 근육세포로 들어가면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AMPK는 우리 몸의 에너지 센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활성화되면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고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죠. 최종 효과 이 4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식초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지방을 줄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고혈압 환자인데 식초를 먹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식초는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ml의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12주 후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45mmHg 감소했다고 합니다. 약으로 치면 경미한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럼 콜레스테롤은요?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줍니다. 2016년 이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12주간 매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13mg/dl 감소했고 LDL은 16mg/dl 낮아졌으며 중성지방은 18%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심장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이고 그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치매 예방에도 좋나요? 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식초 속 아세트산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신경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한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혈당이 안정되면 뇌로 가는 혈류도 개선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2~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고혈당이 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식초는 항염 효과가 있어서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은 대부분 염증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식초가 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또한 식초 속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는데 이게 연골세포를 보호하고 관절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리하면 식초는 단순히 혈당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 뇌 건강, 관절 건강까지 전방위로 케어해주는 종합건강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식초의 효과는 꾸준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먹고 별로네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4주에서 12주 정도는 꾸준히 섭취해야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운동을 하루 이틀 했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식초도 시간을 갖고 천천히 몸과 친해져야 합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68세 박순자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당뇨병을 15년째 앓고 계셨고 공복 혈당이 항상 160에서 180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약을 3가지나 드시는데도 혈당이 잘 안 잡혔죠. 게다가 체중도 65kg까지 늘어서 무릎 관절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만 계속 늘어나는데 제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 저는 박 어르신께 식초요법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약과 함께 병행하는 거죠. 방법은 간단했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15분 전에 사과식초 1큰술, 15ml 물 1컵, 200ml에 타서 마시는 거였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3주차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측정하시는 공복 혈당이 150대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200을 넘지 않게 됐어요. 선생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식후에 나른하던 게 없어졌어요. 4주차에 다시 오셨을 때 저도 놀랐어요. 공복 혈당이 145였고 식후 2시간 혈당이 185였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 이 정도 변화가 온 건 분명 식초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8주가 지나자 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20에서 130으로 안정됐고 식후 혈당도 160에서 17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12주 후에 당화혈색소를 다시 검사했는데 7.1%까지 내려갔습니다. 3개월 만에 1.1% 감소한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더 놀라운 건 체중이었어요. 특별히 식단을 바꾸지 않았는데 12주 만에 3.8kg이 빠졌습니다. 어르신은 선생님,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전에는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산책도 30분씩 할 수 있게 됐어요. 라며 정말 기뻐하셨죠? 물론 이게 100% 식초 덕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 혈당이 개선됐다는 건 분명 식초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례는 서울 강남에 사시는 72세 이철수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당뇨는 없으셨지만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셨어요. 혈압이 항상 150에 95 정도였고 총 콜레스테롤이 26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도 약을 2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이 잘 안 잡히셨어요. 제가 식초를 권해드렸더니 처음엔 식초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시고는 한번 해볼게요 라며 시작하셨죠. 이 어르신은 특히 소화불량도 심하셨는데 식초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개선된 게 바로 이 소화 문제였어요. 선생님, 저녁 먹고 나면 항상 속이 더부룩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6주가 지나자 혈압이 140에 85로 떨어졌습니다. 12주 후에는 135에 82까지 안정됐고요. 콜레스테롤도 총 콜레스테롤이 230으로 LDL이 160에서 140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후로 꾸준히 식초를 드시고 계시고 지금은 혈압약을 한 알로 줄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의사와 상의 후에 진행한 거예요. 이 두 분의 사례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꾸준함과 약물 치료와의 병행입니다. 식초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꾸준히 섭취하면 분명히 우리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개인적인 경험도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 50대 중반부터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공복 혈당이 110을 넘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식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복 혈당이 90에서 95 사이로 안정됐고 체중도 2kg 정도 줄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도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식초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마시면 오히려 위를 상하게 하거나 치아 범랑질이 손상되거나 심지어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식초를 드셔야 할까요? 또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식초에도 종류가 많죠? 현미식초, 사과식초, 흑초, 포도식초, 발사믹 식초 등등. 그 중에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를 추천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아세트산 함량도 적당하고 미네랄과 유기산이 풍부해서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원액 그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식초 원액은 산도가 너무 강해서 식도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심하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해요. 비율은 식초 1대 물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식초 한 큰술 15ml에 물 150에서 200ml 정도를 섞는 거죠. 그리고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타이밍은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입니다. 이때 마셔야 소화효소가 미리 준비되고 탄수화물 흡수를 늦출 수 있어요. 식사 중이나 식후에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식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식초를 얼마나 마셔야 하나, 얼마나 자주 마셔야 하나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식초를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적정량은 15에서 30ml, 그러니까 한 2큰술 정도입니다.
이걸 하루에 1번에서 3번 나눠서 마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각각 한 큰술씩 마시면 됩니다. 혹은 아침 한 번만 2큰술을 마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만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큰술, 단 한 번만 마셔도 효과는 충분히 나타납니다. 무리해서 많이 마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초의 효과를 완전히 망치거나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 실수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공복에 원액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위염,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뇨제나 인슐린과 동시 복용하시면 안 돼요. 식초는 칼륨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뇨제도 칼륨을 배출시키죠. 이 둘을 함께 쓰면 저칼륨 혈증이 올 수 있어요. 심장 부정맥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또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데 인슐린도 혈당을 낮추니까 함께 쓰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세 번째, 단 것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식초를 마시면서 신맛이 너무 강해서 설탕이나 꿀을 듬뿍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러면 혈당 조절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단맛을 더하고 싶으시면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만 쓰세요. 네 번째,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안 돼요. 아세트산은 열에 약합니다. 뜨거운 물에 타면 효과가 떨어져요. 차가운 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반대로 식초와 함께 쓸 때 시너지를 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합은 식초 플러스 올리브 오일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식초와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 커집니다. 두 번째 조합은 식초 플러스 단백질 위주 식사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린 식사와 함께 식초를 마시면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뿌려 드시는 거죠. 세 번째 조합은 식초 플러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에요. 식초를 마신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AMPK 활성화가 더 강해집니다. 지방 연소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조합은 식초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식초를 마실 때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드셔야 해요. 하루에 최소 1.5에서 2리터는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칼륨 배출을 보충할 수 있고 신장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또 다른 주의사항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치아 건강을 위해서 식초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세요. 산성이 치아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초를 마신 직후에는 양치질을 하지 마세요. 범랑질이 일시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최소 30분 후에 양치하시는 게 좋아요.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드시고 싶으시다면 농도를 더 낮춰서 식초 1물 20 정도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골다공증 환자들은 식초가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시고 칼슘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에는 살균되지 않은 식초, 특히 유기농 생식초는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반 시판 식초는 괜찮지만 양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식초 습관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시다가 귀찮아서 그만두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 루틴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어나서 세수하고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식초 물을 준비해서 마시는 거예요. 이걸 21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식초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세요. 안 보이면 잊어버리거든요. 또 하나, 진행 상황을 기록하세요. 노트에 날짜별로 식초 마심, 혈당 수치, 몸무게, 컨디션을 간단히 적는 거예요. 이걸 보면 동기부여가 되고 효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약을 임의로 끊거나 병원 치료를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식초는 보조수단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계속 드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식초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수치가 개선되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식초 섭취 3대 원칙은
물에 희석해서 식전 15분에서 30분 전에 마신다. 하루 한두 큰술이면 충분하다. 12주 이상 꾸준히 지속해야 효과를 본다. 절대 금기 3가지는 원액으로 마시지 않는다. 이뇨제 인슐린 복용자는 의사와 상담한다. 단 것을 섞어서 마시지 않는다. 효과를 높이는 3가지 조합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샐러드 드레싱, 단백질 위주 식사와 함께,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함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식초의 3가지 핵심 기억나시죠? 첫 번째, 식초 속 아세트산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체중 감량까지 돕는 놀라운 성분입니다. 두 번째, 식초는 단순히 혈당만 잡는 게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뇌 건강까지 전방위로 케어하는 종합 건강 도구입니다. 세 번째, 식초의 효과는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원액이 아닌 물에 희석해서 식전에 하루 한두 큰술만 최소 12주 이상 지속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결정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주방에 있는 식초 한 병을 꺼내시고 물에 타서 한 모금 마셔보세요. 그 한 모금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지금처럼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느냐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건강한 내일 이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가족, 친구, 특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 나눈 식초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발효식품과의 조합, 그리고 시니어를 위한 최고의 발효 식품 TOP5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치, 청국장, 된장. 우리 전통 발효식품들이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식초 한 모금으로 건강한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